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우리들이 자평진전 원문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 정관격의 주된 그 논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봤고요. 지금 2절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정관격의 경우 어떤 운이 길한 운이고 흉한 운인지를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느냐, 그것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흔히 이 정관격의 경우 재성과는 유정하고 또 인성과도 유정하고, 반면에 이 정관격과 상관이나 이런 칠살은 무정하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요, 유정한 관계에 있는 이런 재성운이나 인성운은 길하고, 또 무정한 관계에 있는 이런 상관이나 이런 칠살운은 흉하다. 이런 식으로 흔히들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라고 자평진전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운을 볼 때 정관격 각각의 이 정관격뿐만 아니라 모든 격국의 운을 볼 때는 운 각각의 한 글자마다 이 8글자, 사주 원국의 8글자와 모두 배합시켜서 종합을 해야만이 그 운이 길한 운인지 흉한 운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자평진전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어, 이 사주의 8글자의 종류가 51만 8,400개나 되는데, 각각의 사주마다 자기의 그 주된 논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 각각의 운의 한 글자를 이 원국에 배합을 시켜서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이 사주 이론, 사주 공부에서 배운 것의 그 총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종합판이죠. 그래서요, 이 운을 볼 때 이 사주 원곡에 이 사주의 주인인 간목 이양반의 부와 귀가 이 사주 원국 내에 8글자 내에 체현되어 있습니다. 즉 내재되어 있죠. 이렇게 원국이 품고 있는, 내재하고 있는 부와 귀의 정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학자들마다, 이 감명자마다 천차만별이죠. 그런데도 되고 이 각각의 운에 해당하는 글자를 원곡에 배합시켜서 종합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는 이 원곡의 부기의 정도가 차별화가 되듯이, 즉 사주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양한 해석을 내놓듯이 이 각각의 운을 또 사주 8글자 각각의 배속을 시키고 그것을 종합하는 과정에서 그 결론이야말로 더더욱이나 이 감명자에 따라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거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내공이 깊은 고수와 이 하수의 차별화가 되는 지점이 이 우운을 해석하는 방법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우운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하느냐, 이것이야말로 정말 사주 공부하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합니다. 동일한 선생님 밑에 선생님으로부터 배웠어도 그 제자들 간에도 이 사주를 통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럴 정도로 뭐 학설이라고 할까요? 약간 다양한 견해들이 난무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런 형국이고 원래 이 운과 원국의 관계가 그 특성이, 그 속성이 그러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는 전제하에 심희춘 선생은, 즉 자평진전에서는 이렇게 정관격의 경우 유정한 뭐 재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거, 재성운이나 인성운이 오면 길하고 무정한 이런 칠살이나 이런 상관운이 오면은 흉하다.
그런 식으로 사주를 통변을 하면, 이 우운을 통변을 하면은 맞을 가능성보다 맞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죠. 예, 그래서요, 심유천 선생은 정관격의 경우 이 우운을 보는 데 있어서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접근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주 원국과 이 대운의 관계를 에, 이해하는데 상당히 효율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정관격의 경우 재성과 인성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재성만을 사용하는 경우, 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즉 뭐 인성을 어, 가지고 있다 또는 인성을 사용하고 있다, 두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요, 정관이 싫어하는 정관격이 싫어하는 게 이 상관인과 식상이죠. 식신도 정관을 극하기는 마찬가지죠. 정관 입장에서는 식신이 정관이고요. 이 상관이 칠살에 해당하죠. 그래서요, 이 정관이 상관과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얘네들은 이 정관을 에,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죠. 그것을 인성은 정관을 보호하고 지켜내려고 하는 어, 기운이라면 상관과 식신은 정관을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식상의 기운과 인성의 기운이 있을 경우 이렇게 여기까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요, 정관격이 이 대살, 즉 칠살을 차고 있다 이 얘기죠. 즉 정관격에 칠살이 있는 경우, 이른바 그것을 산살 혼잡이다.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사주를 격을 잡아보라면 6월에 간목이기 때문에 정관인데 6월에서 경금이 이렇게 투출이 됐죠. 그래서요, 요거를 격을 잡아보라면은 칠살격으로 잡는 선생님들이 왕왕 계십니다. 그러나요, 이 자평진전 논리의 입각에서 보면은 이것은 칠살격이 아니라 정관격입니다. 정관격에 이렇게 칠살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죠. 그래서요, 심유천 선생은 이런 경우를 칠살격이 아니라, 즉 편관격이 아니라, 즉 평관격으로 보는 논리는 이것은 적천수적인 논리입니다. 자평진전 논리는 정관격이고 정관격이 칠살을 차고 있다. 칠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요. 관살, 관과 칠살이 서로 혼합되어 있다. 섞여져 있다.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왜 이런 일이 예, 평균전 2권에서 격국을 찾는 원리에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왕지가 오면은요, 좌우묘요 월에서는 그 격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이 본기 하나입니다. 본기. 그러니까요, 이게 유금 속에는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이 있는데요. 이때 경금은 사용하지 않고 신금만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금이 투했다고 그래도 자평진전에서는 이 경금으로 격을 잡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건 그냥 월지, 예, 월지 지지의 음양 우행을 결정하는 것은 그 지지의 지장간의 본기이기 때문에, 즉 여기는 본기가 신금이죠. 그래서요, 정관격이 되는 것이죠. 정관격이 칠살을 차고 있다, 칠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죠. 예, 관살 혼잡. 정관과 칠살이 혼합되게 섞여 있다는 거죠.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앞에 나오나 있는 것이 주로 격이거든요.
이 관격이 살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혼잡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려면요. 보통 천간에 이렇게 섞여 있어야 됩니다. 천간에. 이렇게 지지에 이렇게 유금과 신금이 함께 있으면 이걸 관살 혼잡이라고 칭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 신금이 있든 없든 간에 신금이 없어도 이건 관살 혼잡이 아닙니다. 있어도 관살 혼잡이 아니죠. 있으면은 양쪽에 통근을 한 것이죠. 그렇게 보는 거죠. 여기처럼 천간으로 투간하지 않아도 여기는 투간이 됐죠. 신금으로. 투간되지 않아도 요 자체가 자평진전에서는 관살 혼잡이라고 보는 것이죠. 투간돼 있으면 확실하게 분명하게 뚜렷하게 선명하게 관살 혼잡이 되는 것이죠. 신금이 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기가 투간이 되면은 그 지지의 글자가 그 쓰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죠. 깨끗하게 드러낸다.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래서 청하다는 개념을 쓴다고 그랬죠. 이런 개념은 이 중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간이 되려면은 이렇게 천간에서 정간의 글자가 두 개가 이렇게 나와 있어야 중간이라고 그래요. 하나만 이렇게 있으면 여기도 정간, 어, 여기 월간도 정관, 월지도 정관. 그래서 정관이 두 개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관이 투관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도요. 신금이 투관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렇게 유금 이렇게 있으면 정관이라고 중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투관이 돼도 유금 그러면은 양쪽에 록을 가지고 있는 그 통분했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걸 중간이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관살 혼잡의 개념이 그런 개념이고요. 예. 관살 혼잡이 되면은 어, 왜 나쁘냐? 왜 정관격이 칠살과 혼잡되어 있으면 왜 나쁘냐? 정관격은 그 정관격의 본연의 역할이요.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내는 데 있죠. 일차적으로. 이 재성 입장에서는 비겁이 재성을 분탈하기 때문에 정관이 비견 겁재를 극해서 통제 관리함으로써 이 재성을 지켜내는 것이죠. 일간인 나는 이 재성을 먹고 사는 거죠. 이 재성은 물건이기도 하고요. 쌀이 되기도 하고 돈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내 목숨의 원천이라고 하는 거죠. 또 정관격의 본연의 역할은 나를 내가 올바르게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이게 정관격의 본연의 역할이죠. 그런데 예, 그래서 정관격이 성격이 되려면 재성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인성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게 정관격의 성격이 되는 거죠. 또 정관 자체가 이렇게 투관이 되면 이렇게 투관이 됐죠. 그래도 역시 정관격이 성격이 됐다고들 하죠. 이게 자평진정 원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관격의 합격 요인을 보면요. 이 상관으로부터 극을 받으면 합격이 되죠. 그리고요. 또 정관이 이 칠살과 함께 있으면은 즉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은 정관격이 합격이 되죠. 왜 정관격이 합격이 되느냐? 정관이요. 칠살과 함께 있으면 자기 본연의 역할인 일간을 올바른 인생을 살게끔 인도해주는 기능과 일간의 목숨의 원천인 그 양명지원인 재성을 지켜내는 일, 이 두 가지가 정관의 본연의 사명 또는 임무인데요. 그 사명을 저버리고 그 사명을 뛰어넘어서 이 칠살과 혼합되어 있으면은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정관이 칠살처럼 자기 본연의 역할인 그 두 가지죠. 일간인 나를 올바로 똑바로
인생을 살게끔 가이드해주는 그런 기능과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지켜내는 그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정관이 칠살처럼 정관이 나를 때리고 극하고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쪽으로 이게 관살이 혼잡돼 있으면 편화된다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파격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요, 또 정관이 또 천간의 중간이 되어도 이렇게 정관이 양쪽으로 되어 있어도 정관이 중간이 돼도 역시 편화돼서 본연의 역할을 즉 일간을 일간이 인생을 똑바로 살게끔 가이드해주는 기능과 일간의 양명지원인 그 재성을 지켜내는 본연의 임무를 저버리고 중간이 돼도 일간인 나를 극하고 힘들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박경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사주 하나당 사주 내에 이렇게 칠살 편관이 있으면요. 예, 대부분 이 편관의 글자는 통제를 해야만 됩니다. 이 천간에 있는 글자는요. 지지에 있는 글자는 동하기 때문에 동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지가 않아요. 지지에 있는 글자가 동해서 작용을 하려면은 천간으로 그 지장간에 있는 글자가 천간으로 나타나야 그때 비로소 지지에 있는 글자가 그 쓰임을 천간으로 드러내게 되거든요. 그래서요, 이 사주 여덟 글자 내에 편관, 즉 칠살이 천간에 있는 경우 어떤 형식으로든지 통제를 해야 좋습니다. 대부분 통제를 정관격에서는 이렇게 정관격인데 칠살이 있으면 관살 혼잡이죠. 그래서 칠살을 통제해 줘야 됩니다. 뭘로 통제해 주느냐? 양인으로 합사를 해 주든지 양간의 경우 양인이죠. 양인 합사를 하든지 음간의 경우는 상관입니다. 상관으로 합사를 하든지 아니면은 뭐 식신으로 제사를 하든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이 정관격에 있어서는 칠사를 보면은 이 제복을 시켜야죠. 통제를 해야죠. 또 재성격도 마찬가지예요. 재성격도 재성격이 성격이 되려면 식상으로부터 생을 받든지 정관을 생해서 정관으로부터 재성이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재성격이 편관을 받다. 그러면 재생사를 하기 때문에 요때 이 편관은 어떤 식으로든지 재복을 시켜놔야 되지. 만약에 제격에서 편관을 봤는데 재복이 안 된 편관이다. 그러면은 제격이 바로 파격입니다. 이게 재성격에도 칠살이 보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재복을 시켜야 성격이 되지. 제격의 편관을 재복시키지 않으면은 즉 통제받지 않은 편관이 있다. 그러면 재성격이 파격이에요. 인수격은요. 인성격에서 편관을 봤다. 그러면 인수격이 인수가 약하면은 이때는 편관으로부터 편관을 봐도 편관으로부터 생을 받기 때문에 성격이 되죠. 이것을 인수격이 편관을 쓴다 그래서 인용칠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요, 편관이 기운이 왕성을 해도 인간으로, 인수로 편관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화살시킨다고 그러죠. 이 살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설기해서 부드럽게 만든다는 거죠. 인수격에서도 인수가 약할 경우 편관을 보면 성격되는 요인이 어마무시한 강력한 이 편관의 기운을 일종의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어떻게 통제했느냐? 기운을 뺀 거죠, 이렇게. 편관으로부터 편관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이걸 인화시킨다고도 얘기를 하죠. 인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편관의 기운을 부드럽게 함으로써 제복을 통제를 시키는 거죠. 또 식신격에서 편관을 봤다 그러면 식신제살이죠. 식신격의 편관을 보면은
그 자체로 식신을 평관을 제복시키는 것이죠. 이 식신이요. 모두 재관 인식에서 제격이든 관격이든 인수격이든 식격이든 간에 이 평관은 제복을 시켜야 된다는 논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식격이다, 식신격이다. 그러면 식신격 그 자체가 칠사를 제사하기 때문에 무방한 것이죠. 인수격이 신약하다. 그러면은 평관으로부터 생을 받으니까 받으면 평관 입장에서는 설기를 당하니까 일종의 순화시킨 형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인수도 힘이 있고 일간도 강력하면은 이때 평관을 보면은 파격입니다. 인성격에. 이때는 고빈하다고 그러죠. 그때는 일간이 인수격이고 일간이 신강한 경우 평관을 봤다. 그러면은 일간이 신강하기 때문에 인수의 생도 필요 없고요. 인수 자체도 인수가 강하면은 평간으로부터 생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주는 그 일간이 고독하고 가난한 사주다. 인수격의 파격 요인이죠. 그 이야기는 인수도 강하고 일간도 신강한 경우 평간이 오면은 불필요하게 힘만 가지고 있는 이게 부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 칠살격 같은 경우 보면 칠살격은 칠살격도 통제를 받아야죠. 어떻게 통제를 받느냐? 식신으로 제사를 받든지 상관으로 대사를 받든지 양인으로 합사를 받음으로써 미쳐 갈뛰는 이 평관을 잘 통제 관리함으로써 나를 통제된 절제된 평관은 나를 극하지 않습니다. 이런 훌륭한 야생마를 잘 조련시키면은 천리를 달릴 수 있는 준마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가 이게 통제된 제복이 된 조련된 잘 조율된 그런 평관은 훌륭한 정관의 역할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아프게 스트레스 받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훌륭한 정관의 기능을 하는 거죠. 즉 나의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잘 지켜내고요. 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길이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칠사를 잘 활용을 하면은 우위권이 현역하다 그래요. 위험 있는 권력이 아주 빛나게 그런 권력을 일간이 얻을 수가 있다. 그런 고서에 주로 그렇게 써 있죠. 칠살격도 그렇고요. 칠살격에서도 편곽격에서도 이 편과는 통제를 받아야죠. 예. 상관격. 상관격에서도 편관이 있으면은 그때는 이제 상관 대살이 되는 거죠. 아까 식신격에서도 편관이 있으면은 어, 이 식신격에서 편관은 일종의 제복이 되는 거죠. 상관격에서도 상관 대살이니까요. 자연스럽게 통제 또는 제복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성격이 되는 것이죠. 격 자체가요. 그 다음에 양인격. 양인격만은요, 이 편관을 통제하면 안 됩니다. 이 양인이 그만큼 너무나 강력해서 이 양인이야말로 내 목숨의 원천인 재성을 아주 분타려가는 아주 칼든 아주 강도이기 때문에 이 강도를 때려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을 가진 평관이 필요해요. 이 평관은 통제받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평관은 재성이나 인성으로 보호를 받은 평관일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야 이 칼든 그 강도를 더 잘 때려잡을 수가 있죠. 그럼으로써 나의 목숨의 원천인 양명지원인 재성을 잘 지켜낼 수가 있는 거죠. 양인격에서만 평관을 통제 또는 제복시키면 합격입니다. 그리고 녹겁격, 걸록격이나 월겁격 경우 평관이 있어요. 걸록격이나 월곡격은 정관이나 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때 정관은 재성이나 인성으로부터 보호받은 정관이어야 되고요. 재성은
식신이나 상관으로부터 생을 받는 정관이야 걸록격의 성격이 되죠. 걸록격이나 녹곡격이 있어요. 녹곡격에 있어서 이 칠살 평가는요. 이때는 통제를 받은 식신이나 상관 등으로부터 통제를 받은 평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관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녹곡격에서 즉 걸록격이나 월곡격에서 재성이나 정관이 없는데 그러면 이 비겁이 날뛰겠죠. 그런데다 대고 이 평관과 인성이 있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통제당하지를 않은 거죠. 오히려 더 이 평관의 생을 받아가지고 그 인성이 또 생겨주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되면 고빈하다고 그랬죠. 일간이 고독하고 가난하게 되는 거죠. 즉 녹곡격의 파격 요소가 되는 거죠. 이게 보면은요. 이 평관이라는 것은 이 양인격의 경우만을 제외하고 모든 이 재관 인식과 칠살격, 상관격, 녹곡격, 즉 걸록격에는 월극격 등에서 모두 제복 또는 잘 조율된, 잘 통제된 평관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인격에서만 평관이 통제당하면 파격이 되는 거죠. 평관으로 역할을 못 한다는 얘기죠. 통제되면. 그러면 통제되면 파격이 아니라 이제 통제가 심하면 이게 이제 완전히 정관으로도 사용할 수도 없게 되면 파격이 되는 것이죠. 양인격의 파격 요소는 관이나 살 자체가 없으면은 양인격의 파격이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을 통제 관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내 양명 재원이 재성이 날아가서 내 목숨의 원천을 담보할 수가 없으니 파격이 되는 건 당연하죠. 예, 그랬어요. 이렇게 정관격에서 칠사를 본 경우뿐만 아니라 양인격에서 칠사를 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무슨 제격이나 인수격이나 식신격이나 칠살격이나 상관격이나 모두 다 양인격 이외의 격에서는 통제할 것을, 즉 제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전제하에요. 예, 자평진전 원문을 보면요. 정관격이 칠사를 타고 있는 경우, 즉 정관격에 이렇게 칠사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 경우죠. 이거를 적천수적으로 격을 잡는 선생님 중에서는 이거를 칠살격이라고 잡는 분도 계시나 자평진전 원문에는요. 이렇게 6월에 이렇게 경금을 보면은 이건 관살 혼잡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상식이 이거 상은 상관이죠. 상관. 상관이나 식신이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정관격의 칠사를 보면은 식신 제살, 상관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원래 이게 왜 좋다고 얘기를 하지 않고 장애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요. 정관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관은 이 상관을 보는 걸 싫어해요. 장애가 되는 거죠. 이 상관 자체가. 정관격에서는 이 상관 자체가 기신이에요. 정관 입장에서는 상관이 칠살이고요. 또 정관 입장에서 식신은 얘가 정관 입장에서는 얘가 정관이에요. 그러니까 식신도 정관을 극하기는 마찬가지죠. 상관은 더 훨씬 세게 때리는 데 비해서 식신도 때리기는 때리는 거예요. 정관을. 그러니까 원래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정관 입장에서는. 그런데 정관 입장에서 식신이나 상관을 보면은 자기를 극하는 거니까 싫어하는데 즉 방해가 되는데 이렇게 칠사를 가지고 있으면은 반대로 장애가 안 된다는 거죠. 정관 입장에서 상관이나 식신을 가지고 있으면 얘들이 어, 이 평관을 식신 제사를 해주고 상관 대사를 함으로써
정관을 더 청하게 정관만 남겨놓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리어 방해가 되지 않는다. 좋다는 얘기죠. 좋다는 얘기. 그 원국에 이 칠사를 겁재를 사용해서 합을 하는 경우 이런 거죠. 갑이면은 이제 이걸 보통 양인 합살이라고 그러죠.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인을 보통 월령에 있는 경우만 양인이라고 그래야 되고 뭐 다른 데 있는 것은 양인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만 그냥 호칭으로 불러줘도 상관없습니다. 갑 입장에서 을이 양인이죠. 양인을 가지고 양가는요. 양인이 칠살과 합하게 돼 있습니다. 반면에요. 음가는 이렇게 상관이 칠살과 합하게 돼 있어요. 상관합살한다고 그러죠. 그래서요. 명중에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는 그 재운도 가능하다. 재성운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재가 와야 이렇게 무기토 재성이 와도 재생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죠? 이렇게 감목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재성이 와도 재생산을 하지 않고 일간인 나하고 여기 양인하고 이렇게 함께 있어서 이 재를 통제 관리함으로써 얘들이 재생산을 하지 않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운도 재성운도 길하다 써먹을 수 있다 그 얘기죠. 이게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가 그런 거죠. 이게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 이제 본신도 목이기 때문에 목으로 이 무기토를 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간목으로. 그래서 얘네들이 재성이 재생산하지를 않는다. 이 칠살은 통제의 대상이지 이거를 어, 살려주는 이게 양인격 이해는 이 칠살은 다 통제해야 성격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재성도 써먹을 수 있고요. 상식, 상관과 식신도 가능하다. 상관 대살 내지는 음간인 경우는 상관 합살, 식신으로 제살하는 거죠. 그래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죠. 또요. 이게 신앙운, 예, 즉 비견 겁재 운도 가능하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칠살격이죠. 정관격이죠. 이 칠살이 이렇게 혼잡되어 있으면은 정관과 그 칠살이 편화돼 가지고 나를 때릴 가능성이 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공이 있어야죠. 맷집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죠. 그래서 신앙운이 괜찮은 거죠. 문제는 그게 인수운이에요. 인수운. 왜 인수가 아, 인성이 있으면은 이렇게 정관격에 그 인수가 왜 필요하느냐? 흔히 이게요. 적천수적으로 보면은 6월에 경금이 투관되면은 이거를 칠살격이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잖아요. 그러나 자평진전에서는 이거를 정관격이 칠살을 만났다는 거죠. 그만큼 이 칠살이 왕지에 통근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인으로 합살을 하려고 그래도 이게 을목이 경금을 잘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칠살이 그 왕지에 통근했기 때문에 이게 을목 양인이 아무리 얘가 칼을 들었다고 그래도 이 칠살을 잘 100% 순화시키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칠살의 폐허가 남아 있으니 남아 있는 것은 인성으로서 순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교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성운도 가능하다는 거죠. 다만 다시 칠살이 노출되는 것은 허용할 수가 안 된다. 다시 이렇게 칠살운이 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이때는 무조건 파괴예요. 원곡이 어떻게 됐든 간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또 칠살운이 왔다.
매우 매우 흉한 오입니다. 격이 어떻게 됐든 따지지 않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 만약에 그 원국이 이렇게 상관으로서 합사를 하면 이게 음관은 상관인 병화로서 합사를 하죠. 그 경우는 상관이나 식신, 재성은 가능하다. 이런 경우 상관이 나왔다. 그럼 상관으로 상관운이 오면은 이 더 합살이 더 잘 되죠. 칠사를 잘 더 통제할 수가 있죠. 또 식신운이 와도 식신 제사를 했기 때문에 정화로서 신금을 극해서 잘 통제를 더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칠사를.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예, 재운이 오면은 어떠냐? 재운이 와도 이 경우는 어, 이게 이제 신금도 역시 제왕의 통군을 한 것이지만 이와 같은 논리로 재성운이 와도 어, 여기서도 그랬죠. 간목이나 을목이 이 재성을 극해서 통제 관리해서 재생살을 막을 수 있다. 여기서도 이제 재운이 오면은 어, 이게 병신합으로 상관으로 합살이 묶어져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여기와 유사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신금이 100% 클리어하게 이 칠살의 폐해가 다 걷어지는 건 아니죠. 이게 사안에 따라서요. 그러나 아무튼 병신합으로 이런 경우는 약간의 조건이 있겠죠. 이 상관이 유력해야 되죠. 얘는 벌써 칠살은 그 제왕을 깔고 있는데요. 통근을 했는데 이 상관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약간의 조건 하에 이 재성이 허용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관이 평관을 꼭 붙잡고 맺기 때문에 재성이 와도 평관 쪽으로 재생산을 하지 않고 어, 이 재성으로 정관을 생할 수가 있죠. 요거를. 그렇다는 약간의 그 조건 이런 걸 봐야 됩니다. 그런데요. 다만 인성이 오면은 아주 마땅하지 않다. 인성이 와서 이렇게 이임이나 개수 운이 와서 병화를 극해버리면은 이 상관으로 평관을 합살해서 상관이 평관을 꼭 붙잡고 있는데 이게 인성으로 와서 상관을 극해버리면은 이 평관이 미쳐 날뛰는 거죠. 이제 통제받지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칠살은 어떤 식으로든지 통제가 되어야 성격인데 파격이 되는 것이죠. 분명하죠. 이렇게 반살이 혼잡되어 있는 경우 이렇게 칠살은 양인격 이외에는 모두 통제를 받아야 됨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특히 정관격의 경우 칠살을 통제하지 않으면은 정관마저도 이제 칠살처럼 본연의 임무를 때려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쪽으로 작동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칠살을 통제해야 됩니다. 통제하는 수단은 양가는 양인이 합사를 하고 음가는 상관으로 합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 양인 합살의 경우는 식신 식신 상관이나 재성이나 인성이나 비겁이나 모두 다 된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관사로는 어떠냐? 관사로 면 정관격에 오면 중간이 돼서 합격이죠. 칠사론이 오면은 진짜 그거야말로 합격이죠. 여기 이유가 불문하고 무조건 합격이라고 했죠. 이 경금운이 오면. 그래서 양인 합사로 하면 좋은 점이 그거예요. 어떤 운이 와도 식신 상관이 와도 칠사를 꼭 붙잡을 수 있고 재성이 와도 이게 양인으로 오면 간목과 을목이 함께 이렇게 있어서 어, 재생산을 하지 않고 정관을 생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렇게 양간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에 제왕제를 깔기 때문에 약간의 그 후유증이랄까요? 뒤끝이 조금 완 100% 클리어하게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 제거되어 있는 일부의 칠살 기운을 인성으로서 화살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비겁은 왜 필요하느냐? 얘네들이 막강하니까 내가 맷집이 있어야죠. 맷집이. 내 체력이 있어야 되죠. 그런 논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관합살은 어떠냐? 이런 경우 식신이나 상관오면 그만큼 칠사를 잘 꽁꽁 붙들어 맬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요. 재성이 오면은 약간의 조건은 필요하다고 그랬죠. 자칫하면 여기는 재성이 오면은 이게 지금 상관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빼가는 역할을 하죠. 꼭 붙잡을 수 있는 이 그립이 잘 안 돼요. 그러면서 이 칠살은 약간 생해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오화라든지 사화 이런 걸 봐줘야 됩니다. 약간의 조건이. 그렇지 않으면은 재생살 가능성이 없다고 전혀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이런 정도만 안다면 그러나 상관없사를 하는데 인성운이 왔다. 이렇게 이문이나 개수운이 와서 상관을 극해버리면 이제 병화가 기능을 상실하고 완전히 칠살이 날뛰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이 되는 거죠. 이게 아주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패러다임, 이런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관사론작을 보면은 그냥 어느 운이 좋고 어느 운이 나쁜지 그냥 쏙 다 보이게 돼 있습니다. 다 보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하고 선생의 그 평주를 보면요. 이 절의 문장의 뜻은, 문장의 의미는 이 절이 저평진전 사권의 2절이죠. 즉 정광개혁의 취윤 절이에요. 거기는 그 뜻을 음미하는,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깊게 뜯어봐야 된다는 거죠. 이 그냥 문자, 그냥 표피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hin간을 읽는다고 그럴까요? 그 숨은 뜻을 파악할 정도로 완전히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하고 너무 한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 왜 집착할 필요가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사주마다 제각기 논리가 있고 그 사주의 글자 하나하나를 모두 다 그 배합시키고 또 종합을 해야 된다. 그것들을.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특정한 그 논리의 몇 개에 부속당하면은 이 구체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즉 이게 활법이 돼야 되는데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는 쪽으로 통변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몇 개의 논리에 구속당하면. 아주 올바른 얘기죠. 그래서 본래 운의 희이라는 것은 그 각각의 운 한 글자 한 글자를 사주 8글자에 배합해서 봐야만 하지. 그래서 일정 게 변하지 않는 법칙은 없다.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 원국과 운을 보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고 심지어 같은 선생님한테 배워도 그 제자들이 다 다르다. 왜 다르게 되는지 이게 8글자 해석하는 것도 사람들마다 다른데 또 자평진전과 격천수에서 또 다르고 또 자평진전을 취한다고 그래도 격을 자, 어떤 사람은 정관격 어떤 사람은 칠살격 이렇게 잡거든. 칠살격으로 잡으면 이건 자평진전 논리가 아닙니다. 자평진전 논리면 정관격이 칠살을 가지고 있다. 관살 혼잡이죠. 그렇게 관살 혼잡이라고 그래도 이제 각각의 글자를 예, 8글자에 배합을 시키고 각각의 글자 이 한 글자를 배합시키는 그 결론도 다르죠. 근데 다른 것이 8개나 돼요. 그러니까 그걸 또 종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정말 다 같이 나왔다. 그런 경우는 가능성이 희박해요. 그래서 그러면 어쩌란 얘기냐. 정관격의 경우 심 선생이 이런 5개의 카테고리로 이것만은 그래도 다양하지만 이런 정도의 그런 틀을 가지고 바라보는 게 좋겠다. 그러면은 상당수의 그 오류는 좀 지양, 없앨 수 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심윤수천 선생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아주 지극히 타장한 말씀이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또 실전 경험을 끊임없이 나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
그럼 결국은 이런 고서나 이런 데로서부터 힌트를, 그 인사이트를 얻는 방법밖에 없어요. 누가 이거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해야죠. 예. 관을 쓰는 것은, 즉, 정관격은 이 얘기죠. 이게 이제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것은 이게 적천수식 표현이에요. 이게 재평진전식으로 하면 정관격은 이거죠. 정관격은 본래가 상관을 싫어한다. 정관격은 상관 보면은 합격이죠. 상관경관 본래가. 이게 이런 게 되는 거죠. 용관은 정관을 용신으로 하는 것은 상관이 기신이다. 이렇게 적천수역은 그렇게 표현하죠. 재평진전식으로요. 정관격에서는 상관은 본래가 기신이다. 그러나 대살, 즉 정관격이 칠사를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칠사를 가지고 있으면 아, 상관이 이게 기신이 아니라는 거죠. 정관격이 칠사를 가지고 있으면 상관을 보면은 얘가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얘기죠. 정관이 기신이 아니라 상관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이제 길신으로 바뀐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귀신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요, 어, 그것으로서 이 칠사를 제어 통제함으로써 그것을 취한다. 즉 상관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인으로 합산하는데 상관운이 왔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 정운이 오면은 아주 기운이에요. 정관격이지만 이게 정관격이지만 상관운이 오면은 기운이라고 해요. 기운. 관살이 혼잡돼 있는. 요 경우도 뭐죠? 상관으로 합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음간인 경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상관이 오면 이게 병운이거든요. 병운이 오면 더 잘 되는 거죠. 완전히 클리어하게 다 이게 칠살의 폐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식신운이와도 정화로서 식신 제사를 먹어요. 그 얘기죠. 그래서 정관개혁의 상관운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서 정관개혁의 경우 상관운이 합격, 정관개혁의 상관은 무정하기 때문에 상관운이 오면은 흉운이다. 혼잡돼 있으면요 기룬이에요, 기룬. 상관이. 예. 합살을 하는 유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양간의 경우 합살은 겁재로서 온다. 예, 양간의 경우 이 합살은 이게 겁재로 오죠. 겁재. 양간의 겁재를 양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양인 합살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요. 음간의 합살은 상관을 사용해서 한다. 음간의 이 합살은 을목에는 병화가 상관이죠. 예, 그래서 상관 합살을 하는 거죠. 예, 겁재를 가지고 합살하는 경우, 즉 양인 합살을 하는 경우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다시 이 칠살 운을 만나는 것이다. 요 칠살운을 노출된 이 칠살운을 만나면 무조건 합격이라고 그랬죠. 이거 이해는 다 허용이 돼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양인 합살이. 그래서 양인 합살을 하는 경우 위건이 현역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네. 대개 이 양인 합살을 하는 경우 대개 재성이나 식신, 상관, 인성우는 모두 다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상관이 와도 오히려 상관 대살, 식신 제살에서 더 깔끔하게 이걸 해칠 수가, 통제할 수가 있고, 재성이 와도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 일간과 을모 이게 있어서 이런 재성이 와도 얼마든지 통제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인성이 왜 필요하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경금이 왕지를 깔고 있으면은 이게 양인이 힘이 딸려서 이 칠살에 부정적인 넘쳐 흐르는 폐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것을 화살시키는 역할을 인성이 한다. 그래서 인성이 기운이다는 거죠, 이게.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일간이 왕하면 아, 본래가 인성이 불필요하죠. 그렇죠. 일간이 왕인데 인성이 뭐가 필요해요? 나 혼자도 잘 달릴 수 있는데 어머니하고 함께 달리려면 더 어머니가 내가 나 어머니하고 달리려면 더 못 달리죠. 그래서 일간의 왕은 인성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요.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는 가요. 살이 이 살이 모두 이게 합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처음에 선생이 이게 무슨 소리까 봤더니 아, 이거 보세요. 양인으로 합살하는 경우 이 칠살이 모두 다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 얘기는 이 칠살이 월령의 제왕을 깔고 있어가지고 제왕 월령의 통근을 해서 엄청나게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칼든 양인으로 해도 이 칠살이 이게 다 그 오염성에 클리어하게 다 제거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이 살이 확고되지 않는다. 양인 합살로. 설령 신왕하다고 해도 이게 일간이 강하다고 그래도 그래서 이렇게 이게 칠살의 폐허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 힘이 세다고 그래도 칠살로부터 극받아야 되고 정관으로부터 극받아야 된다. 즉 결국은 관과 살이 양현하게 된다. 즉 일간한테는 칠살의 극, 정관의 극을 다 받아야 된다. 따라서 인성을 사용해서 살을 인화해야 된다. 살을 부드럽게 해야 된다는 거죠. 살 기운이 있는 것을 화살을 시켜야 된다. 부드럽게. 그래서 인성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인성이. 아주 그래서 에, 이런 장점이 있어요. 평주를 읽으면. 그래서 역시 인성도 써먹을 수가 있다. 이게 결국은 뭐죠? 이렇게 양인 합사를 하는 경우는 상관은, 식신은, 재성은, 인성은 모두 다 된다는. 비겁은 역시 괜찮죠. 관살이 있으니까 내공, 맷집을 체력이 더 키우면 좋죠. 오르지 안 되는 거는 요거죠, 요거요. 편관이 또 나타나면 이후 여한을 막론하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독 다시 칠살운을 다시 보는 거, 요 경금운을 또 보는 것은 이 국을 혼잡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주의 배합이 어떻게 돼 있던가를 따질 필요 없고 불론하고 논할 필요가 없고 결단코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관살이 혼잡되어 있는데 칠살운이 왔다. 이게 엄청 흉하다는 얘기죠. 이런 때는 새로운 사업이나 뭐 새로운 뭐 도전 이런 거 다 접으셔야죠. 일을 안 벌려야 돼. 그냥 가급적 현상 유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걸어야 된다. 이런 거죠. 정관운이 온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 정관 이렇게 지지해 있을 땐 정관으로 오면 괜찮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관이 오면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정관이 이 겁재를 을목을 그걸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죠. 이 정관이 겁재한테는 겁재 입장에서는 을목이 칠살이거든. 신금이 이렇게 신금이 오면 을목이 이 신금한테 이게 극을 받아서 이게 통제력이 약하대요. 그래서 이게 관사론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양일 합살을 하면은 식신이나 상관이나 재성이나 인성이나 비겁이나 다 괜찮아요. 가장 안 좋은 건 이 칠살론. 이렇게. 이렇게 정관운이 와도 이 합을 풀어내니까 좋다고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다 뜯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한자 한자 이게 전부 다. 아주 설명이 매끄럽게 잘 돼 있죠. 예, 이제 양일 합사를 여기까지는 이제 봤거든. 결국은 뭐죠? 여기 재성, 식상, 인성 다 된다. 아까 그 원국에서 이게 비겁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상관으로 합사를 하는 것 또한 같다. 상관과 식신, 재성은 그 배합이 적절한 조건 하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아까 그래서 식신이나 상관 이런 데 오면 상관이 왔다. 그러면 상관으로 더 이게 칠사를 더 클리어하게 제거할 수 있고 식신으로 오면 식신 제사를 더 분명하게 깔끔하게 제수되죠. 개성은 개성이 오면은 여기는 간목이 없잖아요. 여기는 간목이 있어서 이렇게 모기토가 이게 가능한데 개성이 오면은 이 상관의 기운은 설기가 된대요. 힘을 빼가고 칠살은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재성이 오면 이제 상관의 뿌리가 깊든지 아니면 천간에 뭐 을목이나 간목이 있어야 되는 약간의 이런 조건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건 하에 재성은 그래도 재성을 100% 나쁘다고는 얘기 못 한다 이 얘기야. 이런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가적인 조건이 필요할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독 효신과 인성은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인성을 써서 이 상관을 그렇게 해버리면 이 정화가 자기 기능을 못 오면은 이게 칠살 이제 마음 놓고 날 준동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조건 합격이죠. 이렇게 효신이든 인성이든 지금 편인이든 정인이든 간에 그것으로 상관을 극해서 상관을 제거해 버리면은 상관 합사라는 이 국 자체가 깨져 버린다. 그래서 결단코 가능하지 않다. 이거고 큰 차이가 이거죠. 양인합살은 이게 관살 빼고는 다 괜찮아요. 그런데 상관합살 하는 경우는 인성 운이 오면은 이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왜 상관으로 이게 칠사를 이게 합으로 해서 얘를 꽁꽁 묶어놨는데 완전히 이제 이게 밧줄 풀림 이게 이제 망아지가 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 차이가 있는 거죠. 상당히 설명이 잘 돼 있죠. 그랬어요. 또이 서 선생님 평주를 보면요. 이것은 정관격에서 얘기한 이찬정의 명인데 을경합을 한다 이렇게. 그렇죠. 양인합사를 해죠. 을경합으로 합사를 해서 관을 남겼다. 그렇죠. 어, 양인으로 합사를 해서 예를 남겼다 이거. 관을 남겼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합살 유관했다는 얘기죠. 그랬어요. 병술정운은 이게 병정술 이거는 식상운이다. 이게 술토인데 화로 봤죠. 식상이면은 목일간이니까 정화는 상관이 정화는 그 식신이고 술이 토인데 이게 그래서 신유술 이게 지지는 이렇게 보면 이게 화고예요. 화고. 그래서 이게 적천수식 표현이기도 해요. 이게 술인데 토인데 식상이에요. 식상. 재성이 아니라 술토인데 이게 화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해자축우는 여기 봐요. 축토도 이게 토인데 토가 아니라 수로 보는 거죠. 수로 해자축으로 보는 거죠. 인성은요. 인성은 괜찮다고 그랬죠. 이렇게 상관운이 오면은 정관격이지만 상관운이 왔는데 기룬이라고 그랬죠. 기룬. 혼잡을 위해서 칠사를 제거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 한자를 봐야 됩니다. 정관격에 상관운이 오면 무조건 무정오기 때문에 흉운이다. 잘못됐다는 거죠. 이거 벌써 칠사를 혼잡이 있으면 아주 기룬이에요. 상관이. 흉신도 기룬이에요. 그 인성도 기룬이에요. 이렇게 자축도. 인성도 아주 괜찮아요. 다 무난하죠. 왜 간목과 을목이 있어서 통제하기 때문에 얘들이 토생금 재생사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러면 간목하고 묘목하고 인목하고 묘목이 오면 일간의 내공을 키워주니까 몸이 근력을 키우니까 이게 식상으로 평관으로 때리든 정관으로 때리든 너끈히 견딜 수 있는 맷집이 있다는 거죠. 내공이 있는 거죠. 기운이에요. 오요독 요게 안 좋은 거죠. 요게 경금이요. 칠살을 다시 보는 거. 그리고 신금도 이게 다시 보면은 안 좋을 가능성이 커요. 정관이 오히려 해서 일간한테는 관운이 좋은 것 같으나 요런 때는 이제 승진이나 이런 게 가능한데요. 이게 결속력이 풀려버려요. 그러면은 승진이나 뭐 이렇게 하다가도 이제 구설이나 관제를 당할 수가 그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승진했다고 즐거워할 필요가 없어요. 승진 이런 경우 승진을 했다면은 정말 정관 그대로 FM대로 해 나가야 돼. 딱 잘못해서는 그냥 관제에 휘말리는 거예요. 이 결속력이 풀려가지고 합살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무기 재성운도 역시 가능하다. 다만 이게 경금은 그것을 다시 보면은 칠살이 이 관살 이 국을 혼잡시게 만든다. 관살 혼잡이 돼서 결코 마땅하지 않다. 다시 강조하고 있죠. 이렇게 한자 한자를 다 여기 넣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추gun이 되면 이것도 보십시오. 축이 오면 이제 유축합을 하죠. 그러면 이게 칠살
칠살이 기운이 강화될 수가 있어요. 강화될 수. 이게 지지는 방향이라고 해서 수로만 봤지만 이게 수로 보면은 이제 목의 기운도 조금 수생목에서 강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게 분명히 자운이나 해운하고 축운하고는 달라요. 이렇게 칠살의 기운이 세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생의 부분이 이게 바람직스럽지가 않아요. 이것도 그냥 방향으로 그냥 설명상 한 거지 한자 한자를 뜯어서 인성어는 무조건 좋고 이런 것도 잘못된 거예요. 이런 그래서요. 이렇게 칠살 혼잡돼 있다고 인성어는 뭐 100% 좋고 재성어는 뭐 어떻고 이렇게 봐서는 안 되고요.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볼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 이 모든 것 지금 이 5가지 카테고리는 대강을 말한 것이다. 그 팔자마다 팔자는 먼저 51만 8,400개가 있는데 각각의 논리가 있다. 그리고 운 중에서 그 한 글자가 각각에 대해서 공부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추gun이 오면은 유축합으로 오면 칠살이 더 강해진다.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예. 그리고 물론 이제 목도 강해지는 측면도 있죠. 물기운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런 측면까지도 그래서 때에 따라서 그 취용을 하는 것은 그것을 이제 사용하는 글자가 운을 취하는 것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다. 굉장히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도까지는 얘기해 줄 수 있어도 그 나머지는 사람한테 달렸다고 그랬죠.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 그거죠. 나중에 이제 AI가 정리를 해줄지. 예. 물론 모든 격이 다 그렇다. 유독 이 정관격에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격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다. 그래서 뭐 무슨 격에는 뭐와 유정하고 무정 그런 식으로 길, 흉을 나눠서는 어, 끝도 없는 소리다. 이 한 글자 한 글자를 전부 8개의 그 배합을 시켜서 종합해야 된다. 이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우운에 한 글자 한 글자를 이 사주 간치 즉 8글자 모두 배합을 시켜서 그것을 종합함으로써 기라고 흉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을 볼 수 있는 게 이게 원국이 부기가 원국의 클래스 그 사주의 그릇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해석하는데도 천차만별이고요. 또 설령 동일하게 뭐 사주의 그릇이 뭐 몇이다 같게나 설정이 되어 있다고 그래도 같은 견해라고 그래도 이 사주는 고관대적 사주 올시다 돈이 많은 사주 올시다 이렇게 했다고 해도 이 각각에 대해서 이 그 글자들이 한 글자 한 글자에 배속시키고 종합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견해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래서 철학관 몇 군데를 가도 다 다르게 나온다. 다르게. 그 차이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게 진정한 내공이에요. 예, 그래서 소생은 이런 대화를 남하고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이게 해보면 거의 다 실익이 없더라고요. 학구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서로 배울. 근데 대부분 이런 공부를 안 하시기 때문에 논쟁이 길어지지도 않아요. 그 주고받고 공격 방어가 몇 번 오갈 필요도 없어요. 그분들은 이런 뭐가 어떻고 생각의 여지가 없거든요. 이런 걸 안 읽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요. 이 정관격에 이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만 알아도 정말 뭐 정관격에 뭐 상관은 무정오기 때문에 무조건 흉하다.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관살이 혼잡되면은 상관우는 기룬이네요. 기룬. 기룬. 이게 모든 글자 다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것을 종합해서 봐야 된다. 여기도 지금 정관격에 상관이면 흉할 것 같으나 여기에 있는 칠살을 그 종합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칠살을 칠살과 정관격을 함께 종합해서 봤기 때문에
상관운이 기란운이 된 거죠. 재운이 왜 기란운이냐? 재생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양인으로 합사를 하니까 간목과 을목이 이게 이게 재를 통제 관리, 비겁의 통제 관리를 해서 재생사를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요로 이제 요것과 지금 원문에서는 이 칠살운 하나만 얘기했지만 한번 보십시오. 정관운도 이 합력을 풀른다고 그랬죠. 그러면 나쁘게 정관운이 왔기 때문에 승진은 일은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승진해서 까딱 잘못하면은 그냥 구속이나 뭐 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겁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정관운이 그렇게 물론 일간이 아주 깔끔하게 도덕 그 군자적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는 양반은 상관없습니다. 이 군자의 삶을 살으면은 이런 사주 이런 거 별 필요가 없어요. 흉운이니 뭐니 이게 참조를 안 해요. 소생마에도 별로 소생사도 별로 안 보고요. 뭘 보느냐? 주역을 보죠, 주역을. 그 자체가 디멘전이 달라요. 요런 다음에 이제 주역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 이렇게 살으면 이 군자식으로 살으면은 이 관운 이 신대운이 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군자의 마인드에서 일탈이 되면은 이 구속되기 십상이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생의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대부분 무슨 격이다 그러면은 유정, 무정 이걸 가지고 그 좋은 운이네 나쁜 운이네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이 실질적인 그 솔루션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설령 뭐 기운이다 흉운이다 거의 거꾸로예요. 이 정상관 대운이 기운인데 좋은 시기인데 이게 나쁘다고 얘기할 공산이 큰 거죠. 이게 다 틀린 거죠. 그래서 이 우를 보기가 그렇게 어렵다. 네, 다음 영상에서는요. 지금까지 이 5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좋은 운, 나쁜 운 얘기를 했는데요. 요거를 이 정관기억의 경우 보다 더 분명하게 알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네, 이 정리한 바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